교육 현장의 진솔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든다. 교육 현장 이야기 함께하는 필통톡의 서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잘하고 공부했던 곳 대전에서 함께했고요. 오늘은 저희 어머니의 고향 광주에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무슨 고향 집에 온 느낌. 정말 반갑습니다. 너무 긴장들 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이렇게 웃으시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광주에선 정말 기대가 돼요. 저희 어머님도 아주 말씀 잘하시고 관이 뚜렷한 분이거든요. 바로 그분들의 후배분들이시니까 오늘은 어떤 야그들이 허벌나게 나와 부를지 기대가 됩니다. 자, 저와 함께 지금 전국을 누비고 계신 분이에요. 아주 많이 피곤하실 텐데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에 저도 감동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부의 이주호 장관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의상도 아주 세련되시고 누가 따로 코디네이션을 해줍니까? 아니, 저희 그냥 와이프가 그냥 어우, 사모님 감각이 엄청나신데. 감사합니다. 이젠 배우 느낌이 나요. 아이고. 그냥 한 얘기인데 아주 감동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자, 정말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장관님 같지 않고 옆집 사촌 형 같은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그런 마음으로 편하게 질문하시고 때론 질책도 하시고 또 잘한 건 칭찬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광주 분들 이렇게 제가 면면을 살펴보니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다른 고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상당히 앞뒤 안 따지고 할 얘기는 하시는 분들 같기 때문에 저도 오늘 기대가 됩니다. 먼저 금호중학교에서 생활지도를 맡고 계신 분이에요. 서관석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참부모 학부모회 지부장이십니다. 최은순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에서 학교 폭력 SOS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황한희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중간 또 소중한 의견들을 내주시고 또 들어주실 광주 지역의 학부모, 학생, 교사분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대구, 대전에 이어서 광주 오늘이 그 세 번째입니다. 정말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은 한정돼 있고 매번 시간의 아쉬움에 저희가 반성을 하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2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 짧게 먼저 우리 이주호 장관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네, 크게 7가지 대책인데요. 먼저 이제 직접적인 대책으로 아무리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고 폭력은 범죄다 하는 시각에서 철저하게 좀 학교 폭력 문제를 대응하는 대책들입니다. 그래서 한 4가지 대책이 먼저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교원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담임 선생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권을 강화해야 된다 해서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 즉시 출석 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선생님께 드리는 거고요. 또 복수 담임제 도입 같은 이제 담임 책무성도 강화하는 조치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학생 활동 학생들 간에 이제 또래 상담이라든지 중재를 통해서 폭력 문제를 해결하자는 대책이고요. 또 세 번째는 학부모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등을 통해서 폭력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인식하도록 하는 거 하고 또 이제 피해 가해 학생의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소환해서 특별 교육을 의무화하는 그런 대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제 신고를 과거에는 신고할 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17로 해서 경찰청이 운영하는 신고 체계를 이제 단일화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뒤에 나오는 3가지는 이제 장기적인 대책인데요. 인성교육을 강화하자. 그래서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힘을 합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는 먼저 학생 생활 규칙을 만들고 이를 지키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인성교육을 실천하자는 것이고요. 또 예술, 체육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요인으로 게임 같은 중독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이주호 장관께서 짧게 이번 대책 7가지를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함께 하신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 몇 가지 한번 여쭤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때로는 제가 또 직접
자세하게 좀 물어도 보는 그런 시간 한번 마련해 볼게요. 다들 그 팻말 가지고 계시죠? 자, 일단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OX로 의견을 표시해 주십시오. 먼저 친구, 가족이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있으면 O, 아니면 X. 들어주세요. 왼쪽에는 의외로 X 많이 드셨고, 이쪽도 X가 많습니다. 이게 참 다행이긴 한데, 자, 그렇다면 O 드신 분 중에 한 분만 여쭤볼게요. 저 우리 어머님이신지 선생님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경 쓰시고 검은색 의상 하신 분, 네, 마이크 좀 들으시고 O 들으셨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요번에 중학교 신입생을 둔 학부모인데요. 저희 아들이 이제는 체격이 왜소하고 좀 말수도 없고 소심한 나머지 네. 동년배 친구들 치고 자기보다 머리 하나가 큰 친구들한테 항상 이렇게 나와, 놀이터에 나와. 그래가지고 뭐 또래 작은 아이들끼리 뭉쳐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어.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이렇게 야구방망이 갖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나중에 훗날 너가 이렇게 후배를 네가 더 마음적으로 안고 네. 너가 정말 이 아이들한테 모든 아이들한테 동생들한테 이렇게 말도 다독거리고 예. 지나가면서 야 누구야 이렇게 잘 해준다면 그렇죠. 예, 우리 누구누구가 너 네. 얼마나 멋진 선배를 알겠냐. 잘 타일르셨군요. 네, 예. 타일렀어요. 그리고 아빠한테도 아버님한테도 아버님조차도 잘 문제를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사실 모르고 아버님 계시고. 이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네. 저도 자식을 같이 키우는 입장이라 더 이 아이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 아이한테 올좀 호통과 그런 화냄이 아니라 격려와 칭찬과 그렇죠. 사랑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네.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고 네, 잘 지내고 지금은 있고요. 없는데 중학교 간 나머지 조금 걱정은 되죠 아직도. 일단 박수를 좀 주십시오. 어머니 아주. 네. 좀 저렇게 적극적으로 아이 문제를 이렇게 들어가서 또 상대 부모님도 만나보고 아주 바람직한 경우의 예를 저희가 한번 들은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학교 폭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직접적인 행동을 해본 적이 있다. 신고나 상담 뭐 이런 거죠. 네, 아주 직접적인 행동으로 폭력을 막아본 적이 있다. 있으면 O, 아니면 X 드세요. 아까 그 어머님은 역시 O를 들고 계시고요. 자, 이쪽에서 한번 O 드신 분. 학생이 O를 들었어요. 자, 다 내리시고 우리 자, 넥타이맨 학생 마이크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조금 짧게 사례를 좀 얘기해 주세요. 자, 일어나서 소개하고. 네, 광주 진흥고등학교 이현승입니다. 광주 진흥, 명문이죠. 네. 네, 저는 그냥 학교에서 이렇게 친구들을 여러 명이서 한 명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일어나고 있어서 그 여러 친구들에게 그 정확히 해주세요. 일어날 것 같아서예요. 일어나고 있었어요. 일어나기 시작해서 시작해서 네. 한 명을 이렇게 괴롭히면 안 된다고 다른 친구들에게 잘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괴롭히려던 친구들과 상담을 통해서 그 학생을 괴롭히지 않도록 다시 잘 풀었습니다. 시작 즈음에 네. 상담을 통해서 막아낸 경우. 네. 대단한 용기와 정의감입니다. 아주 얼굴에 써 있어요. 정의 딱 이렇게 아주 훌륭한 경우입니다. 이 참 쉽죠. 저런 친구들이 이제 또래 상담사 네, 맞습니다. 역할 같은 걸 하면 예. 되겠죠. 자,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방금 우리 이조 장관께서 요약해주신 최근 그 학교 폭력 대응 정책 그리고 또 사회 관심 이런 것들이 학교 폭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느낀다. 면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자, 직접 정책을 요약해 주신 장관께서도 나와 계시니까 아무래도 O가 많은데 그 와중에도 X를 든 학생 한 분이 있어서 저 친구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아주 소신 있는 학생인데요. 마이크 좀 이 학생에게 전달해 주시고 이런 정책과 사회 관심이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일어나서 소개하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첨단고 김주희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그렇게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폭력은 개인들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가 그렇게 한다 해도 개인들에게는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이왕 말씀을 하신 김에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은 뭐라고 봅니까? 이런 정책, 관심 이런 거 말고 직접적인 해결 방안은? 학생들에게는 안 그래도 고등학생들 경우는 입시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생기부에 반영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생활기록부에 반영을 한다든가. 예, 뭐 이렇게 대안을 깊게 고민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일단 생기부 얘기를 했는데 일단 박수를 주십시오. 네. 이 참 뭐 제가 한 3분 지금 얘기를 들었지만 참 소중한 의견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 학부모님이 잘 대응해서 이렇게 너무 잘 해결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동료 학생이 또 잘 대응을 해서 네. 이제 문제가 해소된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역시 이제 학부모와 동료 학생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잘 해주시면 이제 해결이 되는데 또 실제로 많이 커지는 경우에는 그런 이제 그 뭐 운이 없어서든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런 게 잘 안 됐을 때 학부모도 역할을 잘 못하시고 동료 학생도 이제 그걸 막아주지 못하면 그게 커져서 굉장히 피해가 또 많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책은 좀 체계적으로 그런 걸 좀 담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으로 이게 잘 이제 그런 게 이제 되도록 해서 이제 폭력을 많이 줄이자, 근원적으로 줄이자 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학생이 말씀하신 생기부는 네. 그 대책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그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사항이 있더라도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부터는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이번 정책에서 제일 그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교권 강화였어요.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은폐 교사 소환 등의 논란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권 강화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이 일단 발표됐는지 차트를 좀 보시면서 점검을 좀 해볼게요. 자, 복수 담임제 그리고 보조 인력 통합. 자, 일단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현장에 계시니까 이 정책 발표됐을 때 어떠셨어요? 복수 담임제 같은 경우 근본적으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담임 기피 현상이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초등학교 9학년이라고 할 수 있는 5, 6학년까지 이런 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서 지금 현재 학교 폭력이 이슈화되어 가지고 언론에서 자꾸 앞으로 학교 폭력을 은폐했을 경우 관리자는 물론 그 은폐 교사도 엄중 문책하겠다 또는 징계하겠다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관리자들은 또 이 업무 분장이라든가 담임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지금 네. 지역마다 이 얘기가 꼭 나오거든요. 네, 이 네. 현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다. 예. 장관님께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수 담임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년이 다 하기에는 사실 선생님들의 여력도 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일단 가장 폭력이 좀 많은 중학교 2학년부터 의무화하자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좀 학교별로 좀 이렇게 자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또 너무 이제 담임이 이제 힘드시다 보니까 서로 안 하시려고 하니까 가장 또 중요한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뭐 신참 교사님들이 배치가 된다는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두 분이서 이렇게 들어가서 하면 훨씬 또 그 부담도 좀 경감이 되면서 학생들한테는 좀 더 많은 이제 관심이 가져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취지들은 다 좋다고 하시는데 좀 그걸 준비하는데 좀 힘드신 거니까 같이 좀 이렇게 좀 동참하신다는 측면에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힘드신가 봐요. 표정이 아주 어두우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도 계속 이 수심 어린 표정으로. 지금 사실 중학교 학교 현장에서 같은 경우는 기간제 교사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에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기간제 교사가 뭐 담임을 맡는다 해가지고 기간제 교사를 가급적 담임에 배치하지 말아라 뭐 이런 대책도 나오면서 사실은 이 복수 담임인데 담임을 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이왕 제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그 전문 상담교사 인력 배치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 상담교사는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기 지금 보면은 보조 인력 통합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런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고 싶어요.
학교 현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 학기에 보면은 학교 폭력 가해로 해가지고 제가 그 보면은 4번을 이렇게 처벌받은 학생을 봤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 학생은 특별교육 이수라든가 여러 가지 인성교육 프로그램에도 이렇게 동원시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 상담교사로서는 한계를 그런 느끼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학생 분양을 하면서도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학부모 상담이라든가 학생 상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 때로는 수업에 이렇게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 생활지도부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생부 소속 그 업무 분장을 서로 안 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3D가 아니라 거의 1D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로 진학 교사처럼 그 학생 생활지도를 전담할 수 있는 수업을 하지 않고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해서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네. 저희가 뭐 그 이번 대책 중에 포함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전문 상담 인력을 모든 이제 중학교부터 이제 한 명씩 배치시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좀 특별히 그런 이제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좀 그 시간을 좀 투입해 달라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좀 저희들이 지금 이제 대응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이제 그 업무가 지금 이제 특히 그 학생들 상담이나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모든 교사님들이 다 좀 골고루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복수타임도 도입을 하는 거고, 너무 몇 명한테만 몰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앞으로는 좀 모든 교사들이 기본적인 책무로 좀 아이들을 상담하고 생활 지도를 하고 하는 것을 좀 많이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하시는 교사님들한테는 뭐 우리 학습 연구년제 같은 거에 좀 많이 좀 특혜를 또 드리고 또 지금 수석교사제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석교사제도 좀 많이 되실 수 있도록 해서 좀 인센티브를 좀 많이 드리는 걸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생활 지도나 뭐 상담 이런 것들을 좀 교사분들이 해봐야 뭐 일만 많고 혜택은 없다 하는 그런 쪽이었는데 이제는 좀 그것이 본연의 교사의 업무이고 이걸 잘하시는 교사님들한테는 좀 혜택도 많이 드리겠다 하는 쪽으로 지금 대폭 좀 많이 바꾸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갑니다. 원 정책 중에서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갖고 보시는 책무성 강화, 인성교육 실천교사 우대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겠다. 네. 자, 요거 학부모 입장에서는 요 정책 어떠세요? 책무성을 강화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네, 교사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또 강화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또 그 인성교육 실천 교사를 뭐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것은 저는 인센티브 이전에 그건 교사로서 당연한 책무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더 준다고 해서 더 잘할 교사가 있고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덜할 교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교사가 뭘 안 주기 때문에 뭐 그걸 안 한다라는 식으로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많이 안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 폭력을 은폐한 교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기준이 아주 모호합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현상적으로 보이는 어떤 편법 사실에 대해서 가해자를 처벌하면 되지만 사실 학교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해야 되고 가해자가 생겼을 경우에도 그 아이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져가면서 교육적인 기능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것들은 좀 시간적인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은폐 의혹이 있다. 뭐 그렇게 이렇게 서로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마련이 됐는지 이게 은폐인지 아니면 지금 해결하고 있는 과정인지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학교 폭력을 은폐하는 교사분 같은 경우에는 소위 교원의 4대 비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좀 중징계를 하겠다 하는 이제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교사분들 또 많은 학부모님들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 기준이 이제 법으로 정할 만큼 이렇게 이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고민해서 내놓은 방식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제 매뉴얼은 상당히 세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뉴얼을 좀 교사분들이 숙지하게 하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은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세한 좀 그 매뉴얼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아마 좀 더 그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걱정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저 상담 전문가이신 우리 황 팀장님께는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인성교육 실천교사 우대 네. 요 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 그 교사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나 어떤 징계를 함으로 인해서 그 책무성이나 인성교육을 뭐 하게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 좀 안타깝습니다. 네, 어찌됐거나 그 교육의 장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학교폭력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알게 된 사실은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을 했을 때 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열리는 학교들이 50%가 안 된다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그 제도가 잘 되려면 어찌됐건 학교장 징계나 또는 교사들 그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사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분명히 포함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의 평가나 또는 학생들의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네. 예. 그 이제 그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제 그 또 교원 평가를 통해서도 평가를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동안 이제 그 인성교육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그 이렇게 뒤로 많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보면 주로 이제 그 입시 위주의 이제 성적 중심으로 이렇게 선생님들의 그 역할이 많이 이제 많아지고 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생활 지도를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그 역할이 충분히 인정을 못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걸 좀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하는 뜻이지 결코 뭐 이걸 뭐 이렇게 뭐 이 학교의 전반적인 그런 그 기능의 본질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본질을 좀 회복하자 하는 그런 취지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네, 그동안 네. 참 저 칭찬받지 못했던 예, 부분을 예. 칭찬해드리고 싶다. 네. 예. 자, 이거 대충 이렇게 한 두 가지 얘기를 가지고 나눠본 결과 대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것이 이루어질 만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가 아마 중론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생활 지도 권한 강화 부분인데요. 가해 학생 즉시 출석 정지 조치를 부여하고 생활기록부에 징계 사항을 기록한다. 네, 자, 이 얘기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 한번 팻말 한번 들어보고 또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자, 가해자 처벌 문제. 자, 이번에 아주 상당히 강화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됐거든요. 가해자 처벌 강화. 찬성하시면 O, 아니면 X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오, 오른쪽 거의 O시고, 왼쪽 전원 O입니다. 네. 특이한 경우인데요. 저 친구는 뭐죠, 그러면? 가만히 있자. 저 친구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X 드신 학생? 아니, 뭐 잘못한 게 아니에요. 본인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마이크 한번 전달해 주시고. 가해자 처벌 강화 부분 오늘 함께 하신 분 중에 유일하게 X를 들어주신 학생이에요. 자. 안녕하세요. 네. 그 성덕중 조양래입니다. 제가 왜 반대를 하냐면 별로 그걸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처벌을 받고서도 그 처벌이 끝나고 나서 또 폭력을 하게 되는 학생을 많이 보고 와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끼리 서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다 오편말 드신 분들이 박수는 제일 크게. 그래, 저런 의견도 좋아. 예, 이런 자세 좋습니다. 그랬군요.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한 말씀 더 붙이면 안 될까요? 네, 어머님. 실제적으로 그 학생 징계위원회에서 학생한테 벌을 주면은 1차적으로 교내 봉사를 주고 있죠. 교내 봉사를 줬을 때 뭐 화장실 청소하라고 하는데 그걸 어떤 선생님이 따라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청소를 하다가 힘들다 그러면서 담배 한 대 피고 근데 뭐 그런 이제 그 뭐
교회 봉사로 이제 사회 봉사를 하게 되면 사회 봉사에서 그걸 정확히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 단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추석 정지를 해서 집에 있어라 그렇게 한다면 더 좋아하죠. 그동안에 못했던 게임 열심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생 징계를 통해서 교육적인 벌을 내리지만 그 벌들이 아이들한테 전혀 반성이 없고 효과도 없다라는 것이 사실상 드러나서 또 재발 확률도 그만큼 높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그 교육적 벌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 좀 그 대책들이 나오면서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우리 아까 학생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조치와 함께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추석 정지를 당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활교육기관으로 바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 재활교육기관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 길어서 그냥 이제 집에서 있으면 정말 이제 오히려 교육적인 효과가 더 이제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재활교육기관을 충분히 많이 늘려서 추석 정기가 되면 바로 좀 재활교육기관에 가서 이 재활교육을 받도록 재활교육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뭐 민간의 대한교육기관이든 아니면 공공 그 대한교육학교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설을 좀 이번에 많이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무작정 그냥 학교 나오지 마라가 아니라 또 예. 재활교육을 또 따로 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정책입니다. 자, 또 거의 다 드셨지만 또 다른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고. 예, 잘 나옵니다. 네. 광주학생교육원에 근무하는 홍명입니다. 저도 일선에서 학생부장을 많이 해봤는데요. 방금 여러 가지 말씀한 중에 가해학생 출석 정지하면 그 학생은 학부모 말씀과 같이 오히려 좋아하고 자기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 학생은 밖에서 또 보복을 합니다. 그 학생들이 피해 당하는 학생들이 밖에서 더 많이 피해 당하는데 그럴 때 대책이 사실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출석 정지만 하거든요. 몇 번씩. 그리고 학부모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학부모를 아무리 불러도 안 옵니다, 학교에. 그럴 때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학부모님들 강제 소환해도 안 오신다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아예 법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오실 경우에는 벌칙금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법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라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학부모님들 소환이 수월하실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소환해서 이제 특별 교육까지 이제 받으시도록 해서 이제 사실 가해자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기 그 아이가 이렇게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보완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복수담임제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은 이제 실제로 복수담임을 하는 학교들도 있었는데요. 그게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역할 분담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책임이 모호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책임을 분명히 하되 어떤 식으로 책임을 이렇게 이제 두 분 간에 이렇게 이제 그 역할을 이제 분담할까는 학교장이 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만 그 정할 때 확실하게 좀 역할 분담을 하도록 해서 지금 유형별로 뭐 선생님 두 분이 이렇게 15명씩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한 선생님은 뭐 행정만 하시고 한 선생님은 상담만 하신다든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정부가 미리 이렇게 한 가지로 이렇게 뭐 역할 분담을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역할 분담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실효가 있는 방향으로 교장 재량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저 교장 선생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마 또 자체적으로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성 선생님 어떤 분이시죠? 네. 저는 울리중학교 학생부장 김희성입니다. 네. 그 가해 학생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대안학교를 늘려주겠다. 네. 우리 강주에도 용현학교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각 구에 하나 정도씩 늘려가지고 거기에서 유탁교육을 받은 다음에 학교로 돌아오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 한다면은 장관님, 우리 강주교육청에서는 지금 그걸 시행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검사를 해서 그 학생들은 정신적인 그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학교 폭력을 하는 학생들은. 그래서 그 학생들은 심리검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사회와 가정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학생들이 정말 치료가 됐다 했을 때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두 가지 방안 다 저희가 굉장히 좋은 방안이고요. 네. 일단 교육청별로 이렇게 대안교육 재활교육 기관에 대해서는 다 이제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뭐 어떻게 하라고도 못 하는데 올 이제
그 3월까지 각 교육청별로 이제 방안을 저희들이 취합하기로 했습니다. 취합해서 제가 지원해드릴 건 지원해드리고 하여튼 어떻게든 많이 확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계속 챙기겠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학생들 그 심리 검사는 과거에는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거부를 하면 그걸 또 검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잘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괜히 또 정신 검사라고 하면 괜히 또 이렇게 거부 반응도 있을 거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은 개선이 있을 겁니다. 아, 그거 좋네. 다 같이 하면 다 같이 하는 결코 걸로. 이렇게 예, 예. 그런 네. 느낌이 안 들 테니까. 네네. 자, 잠깐만 더 장관님한테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데요. 네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검사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예, 예. 반드시 그런 고위험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치료가 함께 치료로 병행이 이어지도록. 돼야 네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제 정말 고위험 학생들 같은 경우 학부모님께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데이터를 갖고 말씀을 드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네, 근데 네. 부모가 통제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간 학생들 같은 경우 부모님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치료를 받은 학생들하고 받지 않는 학생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제가 그런 많은 얘기를 선생님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의외로 학생이 우울증이 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는 그런 건 좀 저희들이 좀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역시 광주답고요. 아까부터 카메라가 이제 방청석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저분들이 왜 여기 앉아 계신가? 혹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전경들인가? 뭐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자, 마이크 좀 드려볼게요. 우리 전투경찰분들이 자리하셨는데 웬일이세요? 예, 저희는 네. 광주지방경찰청 학교폭력 애정남 홍보단이라고 하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좀 더 쉽고 친근하게 재밌게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홍보단을 꾸려서 홍보하고 있는 팀입니다. 최효종 씨가 하는 그 코너를 예, 그 코너 그대로 이제 학교 폭력인가 아닌가에 대한 애매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와, 좋은 아이디어네. 오늘도 사실 얘기하면서 왜 기준이 모호하다, 애매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예. 꼭 공연 궁금한데 그럼 이 자리에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굉장히 애매한 것들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애매한 것들을 지금부터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요, 애정남, 애매한 것을 정하는 남부경찰서 대표 김영진 씨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정남 김영진입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왜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들만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정해놓고 지키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친구 사이에 돈을 좀 빌리는 것과 뺏는 것의 차이. 자, 돈 좀 빌린다고 해서 세고랑 안 찹니다. 경찰 출동 안 해요. 하지만 뺏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돈을 뺏는 것과 빌리는 것의 차이. 요거 저희가 짧은 상황극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야, 지훈아, 나 차비 없는데 5,000원만 빌려주면 안 돼? 그래, 내일까지 갚아. 내일 줄게. 자, 친구에게 얼마든지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요 정도는 인정되는 겁니다. 자, 다음 돈을 뺏는 첫 번째 상황입니다. 야, 나 차비 없는데 5,000원만 빌려줘봐. 빌려줄게요. 갚아야지. 벌써? 갚아야지. 또 내일 줄게. 갚아야지. 돈 없어. 자, 돈을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빌려가기만 하는 행위. 자, 이것은 돈을 뺏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상황입니다. 이야, 잠깐 멋있다. 야, 좀 빌려줘봐. 안 돼. 이거 엄마가 사준 거야. 비싼 거라서 빌려주지 말라 그랬어. 네가 뭔 이런 비싼 게 입고 다니냐. 좀 줘봐. 안 된단 말이야. 자, 빨리. 누가 봐도 옷을 빌리는 사람 같진 않아요. 돌려줄 생각도 없으면서 옷을 빌린다든가, 자, 물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옷을 빌려 입은 것. 자, 이것은 옷을 뺏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자,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친구들한테 돈이나 옷 빌려서 안 돌려주는 사람들 협조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친구들한테 빌리는 척 뺏거나 혹은 아예 대놓고 뺏는 사람들 분명 그 뺏은 것에 수백 배가 돼서 똑같이 뺏기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자, 그럼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통중학교에 다니는 김꽃두레라고 합니다. 아니, 며칠 전에 친구끼리 싸움이 나서 구경을 했는데 다음날 선생님께서 절 부르시더니 저 학교 폭력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학교 폭력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싸움에 가담하지도 않았잖아요. 학교 폭력의 기준을 애정남에서 확실하게 정해주세요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거 애매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 조금만 생각하시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꼭 때리는 것만이 학교 폭력은 아닙니다. 자, 이 학교 폭력의 애매한 기준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아 매점 가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 가자. 얘들아 너네 매점 가는 길에 내 것 좀 맛있는 거 좀 사다 주라. 그래? 자, 이건 흔히 친구들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탁이에요. 자, 요 정도는 제가 인정해 드립니다. 자, 다음 상황입니다. 야, 엠마. 야. 응? 야, 너 매점 안 가냐? 응, 안 가. 아, 너 매점 갔다 와. 가는 길에 내 거 빵 좀 사다 줘. 아, 네가 사 먹어. 아, 이 자식 가라면 갈 것이지 무슨 말이 많아. 빨리 갔다 임마. 아, 알았어. 자, 요즘 흔히들 말하는 빵 셔틀이죠. 자, 자기보다 약한 친구들을 자기의 심부름꾼으로 시켜먹는 이런 경우 또한 충분히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돼요. 자, 다음 상황입니다. 야, 이 자식아, 너 내가 빵 사오라고 했어 안 했어? 왜 빵을 안 사오는 거야, 이 자식아? 미안해. 그리고 숙제가 이게 뭐야? 너 때한테 선생님한테 혼났잖아. 너가 대신 혼날 거야, 너가? 미안해. 아, 진짜. 뭘 봐, 임마. 저리 안 가? 자, 이 상황에서 이 친구는 누가 봐도 학교폭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처벌받을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이 친구 굉장히 애매합니다. 자, 직접적으로 때린 것도 아니고 욕을 한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이 친구도 학교폭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보고도 못 본 척 방관하는 것,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정당하게 외면하는 게 아니라 비겁하게 꽁무니를 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실히 정한 거예요. 자,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모든 학생 여러분들 협조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학교 폭력에는 장난 그런 거 없습니다. 실제로 학교 폭력을 가했던 학생 10명 중 8명은 장난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그 장난이 누군가에겐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 폭력을 당하고 계신 학생이 계시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즐거운 학교 생활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애정남의 결론 마음에 드셨습니까? 지금까지 애매한 것을 정하는 남부경찰서 애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봤습니다. 학교 폭력 구분법. 야, 이 참 복무하시느라고 힘들 텐데 또 짬을 내서 학생들을 위해서. 야, 이 정말 좋은 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뭐 기량이 아주 뛰어나거나 뭐 세련되거나 이런 건 좀 없었습니다만 대단한 겁니다. 예, 저희들도 하기 힘든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좀 활동을 해주시기 바래요. 참 저런 모습들 보면 참 힘이 나죠. 예, 아주 기특하고요.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가해 학생들 부모님들이 미리 체크해보는 리스트를 한번 공개할까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피해 학생을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 이런 것만 했는데 반대로 이제 가해 학생 체크리스트 우리 팀장님. 네, 실질적으로 저희 기관에 가해 학생 증상이 의심이 돼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 아이가 갑자기 돈 씀씀이가 커진다든지 아니면 친구에게 받았다면서 비싼 물건을 가지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이 비싼 물건이 조금 아까 애정남에서 나온 거 모조 페이스에 그게 무슨 옷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옷을 친구한테 빌렸다라고 하면서 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애출이 작고 친구들 전화에 신경을 많이 쓰고 이 부분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갖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했는데요. 가정 내에서 아이들이 가해 학생인 경우에 짜증도 많이 내고 어떤 공격적인 생각을 많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들이 보인다고 그러면 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사반 사이버랜드에서 이 가해 학생 증후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참 부모님 입장에서 피해 학생의 부모님도 참 힘드시겠지만 가해 학생이 내 아이다. 이게 참 곤란하거든요. 요런 때 우리 최은순 어머니 같은 경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실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가해 학생이었습니다. 정말요? 예. 오. 이제 한 5-6명 정도 아이가 그 한 아이를 계속 하는 짓이 밉다. 전학 가라.
뭐 나서지 마라 뭐 그러면서 계속 쪽지를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계속 보냈던 거예요. 며칠 동안. 근데 이제 그걸 피해학생 부모가 선생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서 네.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저를 포함해서 뭐 가해 학생들한테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겠죠. 저는 그걸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저희 아이가 그럴 아이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해 학생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이제 해봤더니 이제 우리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뭐 장난이더라, 뭐 별 문제 아니었다더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엄마 걔가 굉장히 나대, 말로 그게 나대고 미운 짓을 한다. 그래서 그냥 혼내주려고 한번 했던 거야. 너무 쉽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잘못을 모르는 아이한테 무턱대고 막 혼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교실에 찾아가가지고 그 아이들 다 있는 데서 그 이제 피해 학생 앞에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으니까 이제 우리 애한테도 말 안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애도 깜짝 놀래고 피해 학생도 깜짝 놀라고 이제 막 선생님도 막 놀라셨는데 제가 우리 아이 잘못 키워가지고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잘 키우겠다 용서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잘 마무리를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우리 아이 이야기 듣고 우리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야. 별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조그만 일이 있더라도 피해 학생 입장에 먼저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먼저 해야 될 일 아닐까 싶어요. 아, 좋은 얘기입니다. 네. 그걸 계기로 참부모 학부모회 활동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예,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자, 우리 팀장님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네. 저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학교 폭력은 저는 교육의 장에서 해결해야 하는 게 가장 일차적인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가해 증상이 체크가 되거나 이런 경우는 일차적으로 자녀하고 대화를 해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이하고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교사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혹시나 아이의 가해 정도나 아니면 학교 폭력의 노출 정도에 따라서 개입하는 게 또는 접근해 주는 게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후배 간의 어떤 연계 사항이 됐을 경우에는 더 멀리 나아가서 정말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가 이 가해 학생이 부모님들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치료적인 부분으로 접근으로 필요한 경우는 분명히 부모님들이 시설에 보내서 그 아이를 교육시키는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그것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네. 감추려 하지 말고 네. 과감하게. 자,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가해자 아까 처벌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은 하지만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 그 친구는 영원히 이제 낙오되는 거냐. 인성교육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 부분의 정책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인성교육 실천 강화 부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동안 참 많이 얘기를 해서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중에서 학생생활 규칙 재개정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황태현 형님? 네,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 사랑의 매가 없어져서 아이들을 훈계하거나 지도하는 데 있어서 교사 선생님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그린 마일리지를 활용하고 있는 그 학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 규칙들이 학교마다 정해져 있는데요. 그 규칙들을 이행을 했을 때와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법점을 주면서 아이들에게 마일리지를 쌓아가게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마일리지를 잘 쌓아간 친구에게는 어떤 강화물을 준다든지 그리고 또는 그 마일리지의 점수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거나 이런 상황일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어떤 제재, 징계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린 마일리지 제도인데요. 이걸 활용하고 있는 학교들이 여러 곳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 부분. 자, 우리 교사 입장에서도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른 학생의 인권을 사실 굉장히 처참히 짓밟는 그런 행위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사례에서도 봤듯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그 목숨을 앗아가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 생활 규칙은 우리가 교육의 3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을 해서 개정을 하되 그걸 위반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 조치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제재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전제는 교육적인 그 벌이 되어야 되겠죠. 장관님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예. 그래서 그 인성교육이라는 게 뭐 이렇게 고차원적인 뭐 도덕을 가르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실천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도 법을 잘 지키는 시민이 좋은 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규칙을 잘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성교육의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은 이제 이 규칙을 잘 지킨다 하는 그런 게 학교 문화에서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학교에서. 그래서 그걸 잘 지켜야 하려면 일단 그 생활 규칙을 만드는 데부터 좀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 같이 참여해서 관심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정책에 포함된 것 중에 하나가 이번 1학기 때 그 모든 학교가 다 이 생활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보자. 만들 때 그 학생, 학부모 다 참여해서 만들고 나면 동의서를 모든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 받는 걸로.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2학기부터는 모든 학교가 다 그걸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걸로 좀 그런 학교에서 운동을 해보자 하는 것이 지금 저희 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그린 마일리지 같은 게 이제 그런 하나의 유형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선진국의 학교들은 의외로 그런 그 규칙을 철저히 지켜서 뭐 심지어 이제 퇴학 같은 거 당하는 경우도 이렇게 다 이제 받아들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퇴학 당하고 하는 게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지금 뭐 이 규칙이 잘 준수가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권이 추락한다 하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교권의 문제도 오히려 학교 생활 규칙이 잘 준수가 되면 선생님의 권위도 따라서 또 살아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생 생활 규칙부터 잘 지키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서 같이 지키는 문화. 이거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저는 학교 폭력 문제가 근본적으로 학교 안에서 평화적인 소통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학생 인권 조례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학생 인권 조례야말로 평화적인 그 소통 문화를 만드는데 그 기본 토대가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학생 인권 조례 하면은 우리 학생들에게 방종이나 뭐 통제 불능을 가져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민주적인 그런 경험들을 해보지 않은 어른들의 그런 굉장히 방어적인 편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가장 그 교권이 가장 확립이 되려면은 학생들도 그 학교 안에서 내가 존중받고 있다라고 느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중을 받아야만이 타인의 인권을 배려할 줄 알고 예절을 준수하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 생활 규칙도 학생 인권 조례와 더불어서 전국적으로 좀 확산을 해서 그 안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같이 더불어서 만들어 나가는데 사실상 그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학생의 간부들이 나와서 하거든요. 아하. 그런데 학생의 간부들은 사실상 그런 생활 규칙이 필요한 아이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같이 참여해서 더 확산시켜서 그것이 학교의 평화적인 소통의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지키면서 또 학생 생활 규칙을 만들자. 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번에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생 생활 규칙 만들고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번 대책 찬성한다.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자, 대부분 다 O 들으셨고 X도 몇 분 지금 계십니다. 우리 김홍미 주부님 어디 계십니까? 네, 마이크 한번 드려볼게요. 펜발 내리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학생을 둔 자모입니다. 근데 저는 그 학생 체벌은 찬성하는 편이에요. 왜 선생님들이 감정에 실린 이런 체벌은 반대하지만 명분에 있는 이런 체벌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학생 생활 규칙처럼 이렇게 학부모, 학생, 선생님이 다 동의하에 이런 체벌 규준을 정해놓고 체벌한다는 거에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찬성하시고, 네. 아름다우십니다, 상당히. 네, 오늘 아주 머리도 신경 많이 쓰셨고. 김용환 선생님 어디 계시죠? 네, 또 마이크 드려볼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김용환입니다. 저 역시 학생 생활규정의 개정에 대한 찬성의 입장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생활규정 개정 과정 속에서 서로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즉 그러면서 실천 의지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옛말에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그랬습니다. 실천 의지 높이는 것만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학교 생활 규정이 수십 년째 부분 개정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규제 중심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가장 교육제에 대한 학교에서 규제뿐만 아니라 권유 내용이 들어가는 규제와 권유가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이제 생활 규정이 좀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 좀 작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용어조차 좀 어렵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학생들이 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규제와 함께 어떤 권장 사항들이 많이 들어간다면 생활 규제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학생의 규정이라든지 동아리, 클럽 활동, 수많은 학교 폭력 예방 이번에 나온 또래 상담 같은 거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생활 규정과 이것이 동떨어져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은 학생들의 실천 의식도 높이고 또 학교 폭력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그럴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용어가 조금 딱딱하고 거부감이 든다. 이 얘기는 저희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런 느낌을 사실 받긴 받았거든요. 학생 생활 규칙.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상에서도 좀 부드러운 것들도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학생 참여가 더 늘어나고 학부모의 참여가 늘어나면 과거에는 이제 학생 생활 규칙을 그냥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이제 참여의 폭을 넓혀서 또 이렇게 참여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세세하게 좀 여러 번 그런 검토를 할 수 있게 하면 아마 그런 좋은 사례들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가 이번 1학기를 하여튼 학생 생활 규칙을 제정하는 기관으로 지금 정해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선생님 말씀하신 걸 좀 많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교과부의 정책도 저희가 들어보고 서로의 의견들을 좀 조율해봤는데 이미 우리 학교에서는 정책 나오기 전부터 이런 거 하고 있다. 이런 거 한번 자랑도 하고 장관님 오신 김에 한번 건의 한번 해보고 싶다. 혹시 있습니까? 자, 이렇게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저희 학교에는 지금 자치법정이라는 제도가 있고 또 친한 친구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우선 자치법정부터 말씀드리면 자치법정은 학생회가 주가 되어 판사, 검사, 변호사를 맡아 지금 현재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제 법정처럼 법관복을 입고 이렇게 판사, 검사, 변호사를 맡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기초 질서부터 이렇게 학교 폭력 문제같이 이렇게 큰 문제까지 학생들이 직접 선생님들의 개입 없이 학생들이 다룸으로써 다른 학생들이 선생님들로부터 이렇게 제재를 받을 때보다 반발이 훨씬 덜하고 이렇게 학생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더 나은 해결책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법정에서 꼭 이렇게 봉사 같은 이런 잘못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이 꼭 학교에 바라는 것 이렇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치법정에 와서 학교에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 자신들이 머리를 기르고 이렇게 지금은 인권조례가 발표돼서 두발이 완화가 됐지 두발 규제가 자유가 됐잖아요. 근데 전에는 두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두발 자유를 원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 친구들은 자신만의 이유를 가지고 와서 학교를 납득시켜서 이렇게 두발 자유를 가져가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자치법정으로서 학생들의 권리를 저희는 찾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친한 친구 만들기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들은 학교에서 지금 갓 들어오는 신입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 중에 이미 중학교 때 여러 번 사고를 쳤거나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자신이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추천을 하고 또 선생님들이 직접 권유를 함으로써 그런 친구들을 이 친한 친구 프로젝트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 프로젝트는 이렇게 학생들을 데리고 선생님과도 이야기하고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선배님들과의 멘토링 시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친한 친구 프로젝트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들어 있으면 선배님들과 이야기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자신의 꿈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제도를 우리 학생은 그래서 자치법정에서 뭐 해요? 뭐 맡았어요? 저는 학생회장이라서 판사를 맡고 있습니다.
판사 비리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 잘해요. 네? 자 어떠세요? 예, 야, 너무 좋은 제도인데요. 네. 말씀도 너무 똑똑하게 잘하고 아주 참 자랑스럽습니다. 아주 지금 우리 그 자치법정 이제 그 시범학교가 있고요. 한 380개 정도 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워낙 그 좋은 지금 결과들이 나와서 저희가 600개교로 지금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범학교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법복 같은 게 다 법무부에서 제공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자치법정 제도도 있고 또 또래 상담 제도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친한 친구 제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또래 상담자가 있어서 이제 문제가 이제 고민이 생긴 아이들이 이제 그 반에 이제 또래 상담 학생한테 이렇게 상담자한테 또 상담을 또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또 또래 중재자라고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중재를 해주는 학생을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폭력 문제를 해결할 때 또래 학생들 간에 이렇게 도움을 주고 역할을 하게 해서 정말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지금 많이 도입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많이 확대도 하고. 그래서 그 학생이 지금 제안한 그런 제도는 이제 정부에서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하여튼 실제 이 현장의 상황도 모르면서 뭘 이렇게 정책을 그렇게 만드냐 이런 분들 때문에 참 머리가 아프긴 하지만 저렇게 또 잘 진행되는 사례가 있으니 좋은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참 숙제입니다 이게. 자 우리 성환석 선생님 인성교육 관련해서 뭐 또 특별히 건의하실 게 있으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선진국처럼 그 아이들이 이렇게 좀 시간이 넉넉하게 여유롭게 예를 들어서 오전 같은 경우 교과 위주 한 5교시 정도로 해서 교과 위주의 그런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이렇게 그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봉사 활동을 이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 인성교육 뭐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 들어와서 입학사정관 제도도 도입하고 또 고등학교 입시도 이제 이 자기주도 전형으로 이렇게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다 취지는 이제 너무 점수 위주로만 학생들 뽑지 말고 좀 인성이나 창의성을 갖춘 학생들을 뽑으라 하는 건데요. 그 입시의 관성이 그래도 이게 확 다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 바뀌는 방향으로는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그래도 한 5년 전만 해도 정말 저희가 그 학교 스포츠 클럽 같은 걸 하려고 하면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학부모님도 지금 많이 바뀌셔서 스포츠도 시키고 싶어 하고 또 예술도 시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화의 분위기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이번 이제 학교 폭력 대책을 계기로 해서 정말 인성교육을 정말 현장에서 좀 되살려야 되겠다 하는 좀 더 이제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방향으로는 그걸로 가고 있는 거니까요. 좀 정부가 원래 좀 더 이렇게 더 노력을 해서 좀 확실히 인성교육이 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연예인 생활한 지가 꽤 돼서 참 이렇게 시간별로 학생들의 얼굴들을 이렇게 뭐 행사나 방송을 통해서 만난 저희 때가 얼굴 최악이었고요. 뭐 한 5년 전 아주 안 좋았고 지금 요즘 보면 학생들 얼굴빛이 좋아요. 상당히 운동도 많이 하고 다른 교육도 좀 많이 받으려고 노력들을 여러 곳에서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우리 최은순 어머니 짧게 혹시 특별히 집에서 하고 계시는 인성교육 있으시면 자랑 좀 한번 해주실까요? 아니요, 저도 인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아이하고 항상 같이 배우고 있는 중이고요. 특별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이렇게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 인정해주고 그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대화를 좀 많이 나누는 편이고요. 저는 인성교육을 위해서 우리 장관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학교와 학부모와 학생이 1년에 4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삼자의 그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 아이가 어떤 1년 동안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체크를 해서 중간중간 만남 그 면담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체크해주고 그러면서 부모와 이렇게 교사가 같이 우리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저는 그것을 의무화해서 꼭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확하게 듭니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분기별로 삼자가 만난다. 어떠세요? 저희가 지금 분기별까지는 아니고요. 학기에 한 번은 좀 의무화하는 걸로 이번에 대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그것도 좀 부담을 느끼시는 선생님도 계신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학교가 이제 적어도 그래도 한 학기에 한 번은 좀 선생님들 힘드시더라도
학부모하고도 상담하고 학생하고도 상담하도록 그렇게 해서 좀 이게 정말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살아나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게 좀 계속 발전하면 또 분기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황 팀장께는 요걸 여쭤볼게요. 이 좀 뭐 전문가로서 많은 상담을 하셨을 텐데 참 기억에 남는 기가 막힌 인성교육법 이런 게 있더라. 교육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가장 인상이 깊었던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많이 나가고 여러 가지 학교폭력 관련해서 학교에 가는 일이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한테 학교 분위기가 어떤지를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대답을 그저 그래요 이런 친구도 있고 별로예요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제가 만난 친구 중에 그 학교가 요건데요. 여학생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학교 어때? 너무 좋아요. 그래, 넌 학교 다니는 게 정말 행복해 보인다.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정말 좋아요. 그 학교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 아이들이 이 학교가 이렇게 행복할까 사실은 정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니야, 2명 가지고는 대답이 부족해. 나오는 길에 또 하나 아이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너 학교 만족하니? 정말 좋아요. 그 아이는 1학년이었고 제가 그 전에 물어본 아이들은 2학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행복할까 하고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학교가 행복해? 담임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정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다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 정서적으로 따뜻한 체험을 주는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인성교육에 저는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께서 인성교육에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숙제만이 아니에요.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만 해결이 될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함께하진 못했지만 SNS를 통해서도 많은 의견들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 그냥 하나만 소개해드립니다. 광주 분이신데 이제 종필팍님, 폭력 발생 시 문제 발생 학교나 선생님에 대한 징계나 처벌 등만 있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선도할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참 학생들 요즘 생각들이 참 다양해요. 그럼요. 예. 우리 학생들 보면 항상 우리 그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장관님 어떠세요? 예, 지금 제가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정말 강주에서 지금 좋은 의견들이 참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분위기도 굉장히 이렇게 열띤 분위기에서 좋은 그 의견들 많이 제시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 다 메모를 했으니까요. 충분히 반영해서 더 좋은 대책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그램 머리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온 고장이고 프로그램 끝날 즈음에 역시 제 기대가 헛되지 않았다. 정말 좋은 얘기 저도 많이 듣고 갑니다. 광주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중학교 때까지 성적표에 점수와 등수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에 아이의 성격의 특징을 세세하게 기록한다고 합니다. 상장도 없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경쟁심을 부추기지 않는 거죠. 대한민국 현재 교육 현실에서는 사실 먼 얘기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속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그런 환상적인 학교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